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번 동아전람에서 실내까지 공개된 스타모빌의 엠퍼러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모빌 엠퍼러는 지난 수원 레저 차량 전시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차량인데요. 동아전람에 직접 가서 엠퍼러를 보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엠퍼러에 대한 차량 리뷰를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이후에 만들 장단점에 대한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리뷰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이미 엠퍼러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지만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여쭤봐서 확인한 것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을 포함해서 제 채널의 특성에 맞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영상에 담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소 리뷰처럼 하루 종일 차에 대해 살펴보고 영상을 찍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담는다고 담았지만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차량의 가격과 재원입니다. 엠퍼러의 가격은 개별 소비세와 VAT를 포함해서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동아전람 전시 때까지라고 하셨고 이후에는 개별 소비세는 별도 지불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엠퍼러의 베이스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저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도 트림별로 분명히 옵션이 다를 텐데 어떤 트림을 적용했을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스타모빌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엠퍼러는 와일드 트림의 사륜구동, 차동기어 잠금 장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직접 캠핑카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캠핑카는 생활 공간인 캐빈 못지않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차량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엠퍼러에는 가장 하위 트림인 와일드가 적용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바로 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게 되면 제가 캠핑카를 운전하면서 가장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옵션들인 프로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 감지 와이퍼, 일열 통풍 시트 등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옵션만 더 적용돼도 운전 시의 편안함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엠퍼러를 구매하는 사람이고 스타모빌에서 프레스티지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인 289만 원만 더 내면 업그레이드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업그레이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카는 안전 관련 사항인 긴급제동 보조, 전방 추돌 경보, 차선 이탈 경보 등의 기능이 옵션 선택 사항으로 모두 빠져 있는데요. 이런 안전 관련 사양들도 하나도 적용 안 됐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스타모빌에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차량 업그레이드에 대한 옵션을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엠퍼러를 계약하시면 2022년식 렉스턴 스포츠칸으로 출고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엔진은 EXDI 220 LET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2157cc, 최고 출력은 187마력, 최대 토크는 1600rpm에서 2600rpm 사이에 42.8토크가 나오게 되고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이 적용돼 있고 변속기는 아이신의 6단 오토매틱 변속기가 적용돼 있습니다. 차량의 전장은 7140mm, 전폭은 2300mm, 전고는 2840mm고요. 롤 케이지바를 포함했을 시에는 30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4300mm입니다. 여기서 휠 베이스가 이 차량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순정 렉스턴 스포츠칸의 휠 베이스는 3200mm입니다. 엠퍼러는 기존의 차체 프레임을 그대로 살린 상태로 1100mm를 축연장을 해서 휠 베이스를 4300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차체 강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후륜에 복륜까지 적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 차량의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큰 벙커베드와 롤케이지가 아닐까 합니다. 벙커베드는 나중에 실내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성인 남성이 앉아있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롤케이지에는 스타모빌에서 데모카에 해놓은 것처럼 여러가지 액세서리 등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건 유저분들의 취향에 따라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퍼러의 외부 판넬은 고단열 복합 GRP 판넬을 쓰셨다고 하는데, 가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케블라 소재를 이용해서 망치로 내려쳐도 손상이 없는 강성으로 만들었고, 접합식이 아닌 통 GRP 판넬을 쓰셨다고 합니다. 통 GRP 판넬은 단열 등에 있어서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엠퍼러의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넬을 설명드린 김에 외부 색상까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시는 색상은 애리조나 그린 색상이고요. 엠퍼러에서는 다른 두 가지 색상도 더 선택이 가능한데, 네이비와 갤럭시아 그레이 색상입니다. 세 가지 색상은 육해공을 상징하는 색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수석 쪽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렉스턴 스포츠카는 원래 더블캡,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으로 승객 2명이 더 앉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차량인데요. 엠퍼러에서는 이 뒷부분을 잘라내서 싱글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싱글캡으로 만든 이유는 뒤쪽에 생활 공간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생활 공간이 더 커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원래는 편하게 차량 시트에 앉아갈 수 있는 2명의 동승자는 실내에서 뒤보기 시트에 앉아서 가야 되고, 위쪽 벙커베드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만들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리고 차량 부분과 뒤쪽 캐빈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차량과 캐빈 부분이 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캐빈 쪽에 혹시나 모를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디자인된 부분은 스타모빌에서 충분히 칭찬받아도 좋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이 총 3개가 있는데요. 가장 전면부는 벙커베드에 있는 창이고, 가운데는 주방 공간에 있는 창, 가장 후면은 후면 고정 침대에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차량 상단에는 3.5m 피안마 F45S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LED 등이 있고, 그 아래로는 출입문, 그리고 옆에는 외부 TV 수납함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후면에는 대형 외부 수납함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 옆으로는 외부 샤워기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전시된 엠퍼러는 전시회 일정을 맞추느라 급하게 제작돼서 실제 장착되어야 하지만 장착이 안 된 것들도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하는데 안 뚫린 것도 많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외부 TV 수납함과 대형 외부 수납함 사이는 냉장고가 자리하는 공간인데, 냉장고가 설치되면 흑배기구가 차량 외부에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는 안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드미러를 살펴볼 텐데요. 확장형 사이드미러가 적용돼서 뒤쪽 캐빈 공간까지 보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접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시차에 있는 사이드미러는 접히진 않았습니다. 양산형에서는 꼭 접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사이드미러 쪽에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요. 이 차량에는 4채널 블랙박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사이드미러 쪽과 전면부, 후면부 모두 카메라가 장착이 돼야 되지만 현재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스타모빌에서 양산형에서는 잘 제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대형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차체에 좀 더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를 보시면 BF 굿리치의 32인치 올터레인 TA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형 타이어가 장착될 수 있는 것은 4인치 즉 10cm 정도의 리프트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프트업도 스프링을 이용해서 리프트업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차량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이해하진 못하지만 차체의 원래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리프트업을 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세심하게 고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프트업과 올터레인 타이어만으로도 오프로더 느낌은 충분히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이 적용된 출입문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일단 전동 스텝이 기본으로 설치된다고 하는데, 전시차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위쪽으로는 피안마사의 3.5m F45S 어닝이 장착되는데요. 일부 리뷰에서 옵션이라고 잘못 전달된 경우가 있는데, 스타모빌에 확인한 바로는 기본 장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것 같고, 그 밑으로는 LED 조명도 기본으로 제공이 돼서 외부에서 생활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문 옆으로는 외부 TV 수납함이 있는데요. 24인치 TV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TV 브라켓은 제대로 살펴보진 못했는데 운행 중에 TV가 움직여서 파손되지 않도록 이동 시에는 고정시킬 수 있는 브라켓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모빌에서 제작한 엠퍼러 브로셔에는 외부 싱크대도 제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TV 밑에 설치할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는 나무만 덧대놓은 상태라 이건 양산형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올지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TV 수납함 옆으로는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 USB 단자가 있어서 외부에서 전기기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이 이번 엠퍼러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인데요. 바로 외부 히터 토출구입니다. 내부 난방 시스템인 에바스페커 D5와 별도로 이 외부 토출구와 청수통, 오수통 쪽에 기계실의 난방만을 위해서 에바스페커 D2가 엠퍼러에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 확장 텐트를 치신다거나 외부에 앉아 있으시거나 할 때 히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 히터 토출구는 실내 난방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난방이 약해지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확장 텐트 설치 시에 난방을 위해서 별도의 팬히터 등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제조사들에서도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외부 대형 수납함이 있는데요. 바닥면은 긁힘과 오염에 강한 체크 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수납함 입구 사이즈는 873에 657 정도고, 내부는 가장 넓은 곳 기준 폭이 1322mm 정도 되고, 중간에 막힌 부분이 없는 곳은 길이가 2083mm 정도 되는 수납함입니다. 중간에 막힌 부분까지의 길이는 조수석 쪽과 운전석 쪽이 비대칭인데 조수석 쪽은 580mm, 운전석 쪽은 780mm 정도 돼서 운전석 쪽이 조금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0호대12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들을 여러 대 보다 보니까 수납함의 크기가 그리 크게 느껴지진 않긴 했지만 렉스턴 스포츠칸을 베이스로 이 정도의 수납함 사이즈면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간이 막혀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 막혀있는 부분은 배터리와 내부 스텝이 있는 부분이고 그 벽면에도 카라비너 등을 이용해 물품들을 걸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둔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도 있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쪽 모두 동일한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 허드렛짐이나 물기가 젖은 물건 등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양산형에서는 좀 더 깊이가 깊어질 예정이고 현재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닥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내부의 물건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꿀 수 있는 선들을 걸 수 있는 앵커도 제공이 됩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것은 현재는 수납함 내부에 등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없고 차량 내부에서 켜고 끄거나 IoT를 이용해서 켜고 꺼야 되는데, 수납함 등 하나를 켜기 위해서 차량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 모두 번거롭기 때문에 물리적인 스위치 하나 정도는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함 옆으로는 외부 샤워기도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밖에서 씻기시거나 외부에서 사용한 물품들을 밖에서 씻으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뒤쪽 타이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의 핵심 중에 하나인 복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캠핑카의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게 바로 사륜구동과 후륜의 복륜인데요. 사실 국내 제작 차량 중에서는 사륜구동이면서 후륜의 복륜이 적용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사륜구동과 후륜의 복륜이 모두 적용된 차량은 수입 모터홈 중에서 포드 베이스의 차량들만 일부 있었는데요. 이 차량들은 대부분 가격이 1억 후반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반해 1억 2천만 원대의 가격에 사륜구동과 복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엠퍼러의 강력한 셀링 포인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적용 유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본 적용은 아니고 옵션으로는 장착이 가능하다고 스타모빌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엠퍼러는 본격적인 오프로더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오프로더에서 중요한 앞쪽 진입각과 이탈각도 확인을 해봤는데 진입각은 30도이고 이탈각은 20도입니다. 저는 오프로더는 잘 몰라서 바닥으로부터의 거리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장 낮은 쪽은 지면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413mm, 가장 높은 쪽은 지면으로부터 644m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체 아래쪽은 도장면이 일반 도장면과 달리 좀 특이한데요. 랩토라이너 도장이라고 일반 페인트 대비 60배 강한 재질이라서 오프로드에 특화된 도장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뒤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후진 시 사용하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4채널 블랙박스용 카메라는 현재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 침실용 창도 마련되어 있고 좌측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가 워낙 높게 위치해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붕에는 태양광 판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굳이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는데요. 추후 전기 시스템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붕에 데크를 올리신다면 올라가셔서 풍경도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견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인증 중이라서 허용 중량과 수직 하중 등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견인 장치가 있다는 것은 견인을 고려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견인 장치에 외부 수납함 등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아웃트리거도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장착된 것은 스타모빌의 아웃트리거지만 양산형에는 좀 더 허용 하중이 높은 모비벅스의 아웃트리거가 장착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테사와 같은 오토레벨링 시스템이 장착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옵션으로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닥면에는 언더코팅도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가장 후면부는 침실, 그 옆은 화장실, 그 옆은 거실, 가장 앞은 벙커베드에 있는 창입니다. 상단에는 욕실 공기배출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차량 가운데에는 차량 연료 주입구와 요소수 주입구가 자리하고 있고 그 옆으로는 수납함, 그 옆으로는 30m 릴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은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자리하고 있는 외부 수납함의 경우는 추후 양산형에서는 동일한 공간이 내부 수납함으로 바뀌면서 외부 도어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30m 릴선의 경우는 외부 전기를 차에 연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의 한전 커넥터에 전선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릴선을 언급한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 1800A가 적용이 되고요. 태양광 판넬은 1800W, MPPT 용량은 모르겠지만 태양광 충전 시스템도 제공되고 통합 APU 시스템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제공이 되는데 넥스턴 스포츠칸에 기본 얼터네이터 140A에 서브 얼터네이터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 한전 충전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전기 용량은 더 이상 확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태양광 판넬 용량을 1800W까지 하다 보니까 천장에 공간이 전혀 없어서 유저분들이 정말 선호하시는 맥스팬의 설치가 불가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눕는 걸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패키창 등도 엠퍼러에는 전혀 없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스타모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태양광 판넬이 뒤쪽에서부터 500, 500, 500, 300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유저분들이 요청하시면 가장 뒤쪽에 있는 500W 판넬을 없애게 되면 천장에 데크 설치가 가능하고 가운데 500W를 없애게 되면 맥스팬이나 천장형 에어컨도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유저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스타모빌과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에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운전석 쪽에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욕실창 밑에 카세트 토일렛을 뺄 수 있는 도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릴선 도어 옆으로 청수주 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 둘은 차량의 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엠퍼러에는 청수통과 오수통이 각각 200L의 용량으로 제공되고요. 카세트 토일렛은 몇 리터인지 스타모빌 대표님부터 관계자분 모두가 모르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화장실에 변기를 봤을 때 베포드사의 C400 모델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용량은 19.3L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곳이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객관적인 내용들 위주로 하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색상은 총 3가지의 조합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를 기본 색상으로 하고요. 현재 보시는 미스트 그린 색상 또는 진 그레이 또는 인디고 블루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에 따라 A타입, B타입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현재 냉장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A타입, 냉장고를 화장실 옆 소파 공간으로 옮기고 주방 공간을 늘리는 것이 B타입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파에 리클라이너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A타입, 리클라이너를 적용하지 않고 확장형 베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B타입으로 또 하나의 A, B를 나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삭제되면서 소파는 별도의 선택 옵션은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오염에 강한 아쿠아 패브릭 원단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시는 것을 다른 영상에서 들었었는데 전시 차량에는 스웨이드로 마감이 돼 있었습니다. 의아해서 직원분께 여쭤봤었는데 소파는 아쿠아 패브릭 원단인데 천장까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양산차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퍼러의 지붕은 태양광 판넬로 덮여 있어서 헬키창이나 맥스팬, 천장형 에어컨 등 천장 타공이 전혀 없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것은 전기 시스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판넬을 줄이면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벙커베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벙커베드는 스타모빌에서는 2100에 1500 사이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가서 실측한 바로는 2045mm에 1420mm 정도였고요. 제 측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높이는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875mm 정도 됐습니다. 벙커베드의 양쪽으로는 창이 있어서 외부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 헬키창은 없기 때문에 별을 보시면서 주무시거나 이런 건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안쪽에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 한 가지는 침대 매트리스인데요. 국내 제조사가 참 인색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해외 제조사들의 차량을 살펴보면 어떤 차량이든지 침대와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든지 라텍스 매트리스를 써서 편안한 잠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엠퍼러의 매트리스는 아무리 만져봐도 쿠션감이 좋지 않은 스펀지 같은 재질로 느껴졌고요. 두께도 6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편안하게 잠자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브로셔에는 벙커 추락 방지 네트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양산형에서는 꼭 반영돼서 출고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벙커베드에는 온수매트가 제공이 됩니다. 온수매트를 말씀드린 김에 엠퍼러의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엠퍼러에는 에바스페커 D5와 D2 총 2개의 무시동 히터가 제공이 되는데요. D2는 외관 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난방과 기계실 난방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요. 생활 공간에는 D5가 제공이 되는데 D5는 난방 최대 용량이 5.5kW고요. 대략 10평 정도가 커버 가능한 연량을 가지고 있는 히터인데 차량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적합한 히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료는 차량의 연료와 동일한 디젤을 사용하고 바닥 난방, 온수매트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에서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파일 텐데요. 소파의 크기는 1530에 815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는 47cm 정도 됩니다. 47cm는 여성과 아이에게는 편안할 수 있는데 성인 남성에게는 조금 짧은 길이인데요. 스타모빌에서도 이 부분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의 쿠션은 메모리 폼이 들어간 소재를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쿠션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부분은 앉아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가죽 또는 패브릭 중에 선택 가능하다고 하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파 뒤쪽으로는 유럽식 창문이 제공되고요. 소파 하단에는 템버도어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SK매직의 전자레인지도 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자레인지가 위로 올라오는 디자인은 많은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수납장들도 마련이 돼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했지만 가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엠퍼러의 가구가 너무 얇고 목재가 고급이 아니고 수납장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차량의 허용 하중이 3.5톤인데 축연장, 하부 보강 때문에 차체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려서 내부는 경량화를 해야 돼서 가구를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량화로 인해서 캠핑카 실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의 품질과 고급감을 너무 놓치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 수납장 크기는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양산형에서 가구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소파는 침대로도 변환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확장을 해서 소파 쿠션들을 이동해서 침대로 변환하시면 되는데 전시 당시에는 쿠션이 침대 변환이 되게끔 재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변환된 것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변환 시의 사이즈도 정확히 알려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여쭤본 바로는 성인 1명 정도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사이즈가 될 거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동 시에는 소파에 2명이 뒤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가야 되는데요. 이 역시 현재 차량에서는 보여드리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2점식 벨트가 적용된 디보기 시트는 분명히 좋은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소픽스 등도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캠핑카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운전석 조수석 쪽에서 뒤쪽 생활 공간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흔히 워크스루라고 얘기하는 것도 현재 차량을 보면 적용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차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셔서 적용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유저 편의성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양산형에서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실 테이블은 전시 차량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았는데요. 바닥에 보이는 테이블 고정홀에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흔히 미국식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테이블이 실제 어떻게 될지는 양산형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차량을 보면 테이블과 테이블 기둥을 수납할 만한 공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양산 차량에서 같이 한번 챙겨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닥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요트 바닥 마감재로 마감이 돼 있고 바닥 난방까지도 있어서 바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27인치 TV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TV 브라켓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TV가 이동 시에 흔들리면 뒤쪽에 앉은 사람을 칠 수도 있고 파손의 위험도 있으니까 이동 시에는 TV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브라켓이 적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엠퍼러 출입문 상단에는 컨트롤 판넬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명을 컨트롤한다든지 청소 호스의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의 모든 정보들을 컨트롤 판넬에서 볼 수 있고 IoT가 적용이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은 해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양산 차량이 나와서 혹시나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판넬 옆쪽으로 분명히 에바 스피커 관련된 컨트롤 판넬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전시차에는 에바 스피커 관련된 컨트롤은 자리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상판의 크기는 가장 긴 곳을 기준으로 770에 581이고 싱크볼과 수전 그리고 컵 세척기가 제공이 됩니다. 타사 플래그십들의 대리석 마감된 럭셔리한 주방만 봐왔었는데 나무 마감에 너무나 작은 주방 공간은 스타모빌의 플래그십답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스버너나 인덕션 같은 화구도 설치되지 않고 요리 시 환기시켜줄 수 있는 후드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구와 후드가 없을 순 있지만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유럽식 창이 주방에 마련된 것은 후드가 없는 것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깊이는 깊어서 괜찮은데 사이즈가 좀 작았는데요. 좀 더 큰 싱크볼로 변경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크대 아래쪽으로는 템버도어로 된 수납장과 서랍들이 있는데 솔직히 사이즈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제 냉장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엠퍼러에 적용된 냉장고는 파라고사의 150리터 냉장고입니다. 저는 당연히 도메틱이나 데포드 냉장고일 거라고 생각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파라고라는 처음 듣는 브랜드 냉장고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파라고는 독일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브랜드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라고의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차량용 냉장고에 대한 정보가 없고 해당 모델명으로 구글링을 해봐도 결과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냉장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쪽으로도 템버도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겸 욕실입니다. 욕실의 크기는 1100에 768에 높이는 1900mm 정도입니다. 성인 남성이 샤워하기에도 크게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 내부는 FRP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습기가 많은 욕실에 적합하게 잘 설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엠퍼러는 상부에 태양광 판넬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천장 타공이 된 부분이 없다 보니 환기팬을 옆으로 배치한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외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데포드사의 C400 시리즈가 사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욕실과 화장실에는 외부 등도 마련이 돼 있어서 주방과 화장실 공간 쪽 통로를 비춰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면 침실 공간입니다. 후면 침실 공간의 사이즈는 제가 실측한 바로는 2075에 1332에 높이는 1114mm 정도 됩니다.
됩니다. 가장 아쉬운 점부터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침대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더블베드가 폭이 1400인데 더블베드보다 작은 사이즈의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 2명이 눕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공간인데 스타모빌의 ST7도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더블베드보다 작은 사이즈에서 성인 2분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궁금합니다. 침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벙커베드를 메인 침실로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4인 가족이라서 벙커베드 외에 고정 침실 공간이 꼭 필요한 경우와 부부가 꼭 따로 자야 한다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2인 3인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애매한 공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침실 공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는 벙커베드와 마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의 개선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면 침실 공간에도 온수매트가 적용돼서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장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데 이곳을 메인 침실로 쓰지 않는다면 에어컨의 위치가 메인 침실로 쓸 벙커베드로부터 조금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을 둘러보면 3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수납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납함 역시 마음에 좀 들진 않는데 앞서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걸터 앉아서 쉬시거나 테이블을 놓고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당기셔서 확장하신 이후에 직사각형의 침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시차는 테이블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끝까지 확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양산차에서는 정리가 돼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서 한 가지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은 침실 공간을 앞쪽 공간과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나 커튼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침실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앞쪽에서는 TV를 보고 얘기 나누거나 할 때 뒤쪽 침실에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잠을 잘 때 컨트롤 판넬의 불빛이나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가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불빛과 소음으로부터도 분리해 줄 수 있고, 여름철에는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틀면 취침하는 공간만 시원하게 해줌으로써 전기 소모량도 훨씬 적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전석 공간인데요. 운전석 공간은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길게 설명은 못 드리고, 매뉴얼 에어컨이 적용된 것은 좀 아쉬웠고 차량의 트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채널 블랙박스에 모니터도 분명히 설치돼야 할 텐데 양산형에서는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모빌의 엠퍼러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엠퍼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타모빌에서 엠퍼러에 대해 차량 기본기와 외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을 해서 완성도를 상당히 높였으나 내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아직 양산 차량이 생산되는 2월까지는 몇 달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스타모빌에서 훨씬 더 완성도 높게 실내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타모빌에서 정말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셨고, 이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회사라면 이런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많이 찾는 회사고 소비자분들이 외관만 보고도 신뢰를 가지고 계약할 정도의 회사니까 좀 더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어떤 회사보다도 완성도 높은 차량을 만들어 주실 회사라고 생각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